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설을 쉬는 게 아니라 설 쉬는 거다라는 그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2년 전인가 우리 법부님 한 분이 글 올려주신 게 있어서 카톡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설 잘 쉬는 거라고. 사실은 우리 법회가 법회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참 커다란 목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자.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진리가 어떤 거와 관계없이 그 정치적인 손익에 의해 가지고 공격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정말 일차일집된 경과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공부 기준에서 성과를 내는 일에 장애가 있을까 싶어서 정치적인 관심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의 삶을 개별적으로 향상하자라는 것에다가 내가 함께하는 이 사회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 가르침이 보편적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되어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정치적 발언을 하고자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이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작용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을 이 시점에서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태가 법부님, 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 압축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로 모아봅시다. 아니지, 그 얘기 말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사실과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과 부합한 삶은 고멸, 즉 락을 만든다. 설마 이 이야기,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하셨지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고, 고와 고멸의 그 조건관계를 보태면 뭐가 되나요? 고진멸도 사성제가 되는 거죠. 사실과 괴리된 삶, 고를 만들고 사실과 부합한 삶, 고멸을 만든다. 자, 이때 좀 전에도 개별적인 삶의 향상과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별과 사회라는 측면을 이 상태에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사실과 괴리되면 괴로움을 만든다.
여기에서 삶이라는 게 뭔가요? 이 삶 자체가 개별적인 삶에 있고 사회라고 하는 함께 사는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성숙이란 말을 하잖아요. 삶의 성숙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죠. 한 가지 관계의 성숙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적인 성숙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내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건 개별적이죠.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나의 내적인 성숙을 말하죠. 관계의 성숙이라는 건 뭔가요? 이거는 그야말로 나와 너,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생인 존재의 삶의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데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에서 그 성숙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성숙은 사회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하시죠. 다만한도 부부님 기억하실까요? 부처님이 전생에 내가 아무개였어. 또는 어떤 경전을 쭉 설해놓고는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전생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전생을 설하는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생을 설하는 경전들이 가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뭔가요? 부처님 전생에는 어떤 법을 설하나요? 부처님 전생에는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설해서 많은 사람들을 범전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그 경전의 마무리는 뭐예요?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이라는 건 뭔가요? 부처된 거잖아요. 전생이라는 것은 부처되기 이전이죠. 자, 관계의 성숙이라고 하는 이 사회와 관련된 이 자리에 어떤 교리가 있나요? 사무량심이 있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아주 중요한 교리이지만 분명히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이거는 내가 부처를 이루기 전에 존재의 내재한 불만족을 해소하고 해탈을 실현하기 이전에 그때 내가 공부한 거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범전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존재가 오롯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데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바로 나라고 하는 너하고의 관계 이전에 나라는 존재 자체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뭐죠? 바로 부처님.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범전의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의 삶인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해탈된 삶이죠.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이라는 것을 성숙의 측면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놓고서 여기서 한번 한 가지 주제를 알아보죠. 자, 삶이라는 거 이렇게 관계, 그러니까 내적인 삶이냐 관계의 삶이냐 두 가지 성숙이 어떠한 삶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숙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부합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겠죠. 자, 이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사실. 사실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늘 추구하는 바가 해탈된 삶으로 우리가 공부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러면은 그냥 한 가지로 분명히 아는 거죠. 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거, 삼법인이라는 것이 불교 안에서는 오직 이것이 사실이죠. 뭐 부정을 좀 더해도 될 거고, 네 가지로 말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될 거고, 삼법인 이렇게 말하면 재행 무상 재행계고 재범 무아, 무상고 무아로 설명이 되죠. 요게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별적인 삶을 사실에 부합함으로써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해탈된 삶, 열반을 실현하자 라고 할 때 이때 사실은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이에요. 요건 다른 방법이 있나 뭐. 잘 배워가지고 배워서 아는 대로 실천함으로써 그러한 삶은 실현되게 하는, 팔 정도를 배워 알고 실천하면 이러한 삶이 실현되는 거죠. 요거에 이제 조금 더 방향을 달리해서 사회적인 삶, 분명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부정의 관심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그런 사회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사회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사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공부가 가야 하는 커다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 않다. 정치적으로 손을 잡게 되면 진실,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거와는 별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익에 의해서 진리도, 진실도 깔아뭉기는 것이 정치가 가지는 사실은 뭐 진면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일에 끄달려가지고 공부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측면에 저는 오늘 처음 그 측면에서 이 한 가지 주제를 좀 짚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회라는 것도, 사회도 역시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회라는 측면,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실과 괴리된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괴로움을 만들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가 나하고 별개의 사회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한 한국 사회의 어떤 상황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사실과 괴리되었을 때 생겨나는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하고도 직결되는 것이다. 역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에 부합한 사회가 되면 고멸, 즉 행복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행복이 결과되는 사회 또한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조건이다. 뭐 이런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부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사실이 무엇일까라는 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회적으로 이 사실에 부합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분야가 있죠. 그러다가 하다가 보니 사회가 여러 분야,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겠죠. 그 중에 우리 사회를 사실과 부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사명으로, 그걸 존재 이유로 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어디를 말할 수 있을까? 종교 분야라고. 종교? 아닐걸? 정치 분야. 아닐걸? 교육 분야. 아닐걸? 사실은 종교는 그야말로 종교의 교주가 해석해서 선언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종교는 사실은 이 내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 교육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할 것 같아. 그냥 삶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닐까 싶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사실과 부합한 사회가 되자라는 것을 존재 이유로 하는 분야는 언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언론이 어떤 의도를 실지 않고 그냥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현상 그대로 찾아서 알려주는, 여기에서부터 언론이 사실은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 언론이 사실과 부합한 사회를 만드는 그 일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라는 개념을 좀 연결을 시켜 봐야겠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그리고 희비연기, 요 두 가지가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의미가 뭔가요? 우리가 부산에서는 기본기 공부를 안 했죠. 서울에서는 이제 기본기 공부를 했는데, 조만간 기본기 교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 인쇄될 거예요. 그때 드릴 건데, 기본기 교재의 거의 첫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아시지만 불교가 부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왜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이분이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도 관계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치 가운데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존재들이 이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 이치와 괴리된 삶을 살아가지고 윤회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괴로움을 만들거든요. 부처님이 하신 게 뭔가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해서 어떠한 조건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날까라는 그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소멸한 거죠. 그래서 경전은 그렇게 말해요. 열애의 출현 이전에도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번 삼법이고 2번 연기 즉 12입니다.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연기 즉 12연기라는 것은 그 존재 일반의 조건관계 중에 특별하게 왜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요 조건관계를 특화해서 설명한 게 연기 즉 12연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불교가 부처님이 있어라 이래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종류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삶의 가운데에 적용되는 어떤 이치를 왜 이 이치가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괴로움이 생길까? 이거 찾은 게 불교라면 이때 제가 그 기본기 교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삼법이나 92용기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하는 이치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원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 원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있는 걸로 불교 밖에서 제시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있나요? 사실은 뭐 유일신 사상의 종교에서는 대부분 그 유일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유일신이 생겨났나요? 아니잖아요. 그 유일신은 원래 있는 존재라고요. 그 원래 있는 존재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기의 의도를 적용해가지고 세상을 만들잖아요. 자, 원래 있다라고 하는 요걸 놓고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의도를 작용하는 원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의도를 작용하지 않는 원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원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있다라고 하는 삼법인이고 12연기라고 하는 이 이치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고 이치로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자기대로 어떤 의도를 작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원래 있는 어떤 것이, 야, 너는 왜 삼법인에 어긋나는 삶을 사느냐? 곤란해. 네가 그렇게 어긋나는 삶을 살면 내가 너의 삶에 괴로움을 만들어줄 거야. 이래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좀 곤란할 거예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럴 뿐이야.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고 이치일 뿐이지 결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스승이 되어내가 출현해가지고 아무런 의도도 작용시키지 않는 그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고멸이 실현됩니다 라고 해탈된 삶을 실현해서 제시하고 그러면서 불교가 생겨나잖아요. 원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불교적인 이치, 원리를 제외하면 뭐 모두가 그러겠죠. 원래 있기 때문에 원래 있지 않은 것, 생겨나는 것, 창조된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도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함으로 너는 이렇게 의도가 적용된다고요. 그러나 그 의도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는 눈으로 보면 의도가 적용되는 순간 어때요? 사실은 깨어지는 거죠. 의도가 적용되는 순간 사실과 괴리된 삼괴리된 사회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새 한국 사회가 참 가장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어렵고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는지 이 상황이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고 그 결과 이후에 우리한테 과연 고가 찾아올지 락이 찾아올지 사회적인 측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법당에 TV가 없잖아요. 제가 바깥 세상을 접하는 사실은 뭐 가장 큰 창구가 우리 카페가 네이버에 있으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또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죠. 꽉 차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요즘 말로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만나고 있죠. SNS에서는 요즘 이 언론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제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각각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언론이라는 게 워낙에 그 역할이 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 좀 더 잘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론인으로 주로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이 자기의 의도를 실어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점은 언론이 이렇게 현실 그대로 모아내가지고 좀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가지고 이끌어가자라고 할 때 결국은 거기에 자기 의도가 담기는 거잖아요. 이 의도가 담긴다라는 점에서 이제 어떤 의도가 담기는 것일까? 저는 하여간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무렵에는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원하지 않는 소식을 따지자면 한국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우리가 접할 수 없고 정부가 의도하는 만큼 접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외국 방송, 외국 신문을 접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공개가 되었었죠. 그게 우리 세상을 또 바꿨었죠. 요즘은 그와는 좀 반대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그 언론이라고 정의되지 않는 개별적인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이젠 정부가 의도하는 거와 다르게 뭐 요즘엔 형편은 정부의 의도와 100%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의도가 제공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은 SNS를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의 언론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많이 위험해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학 다니던 그 시절에 있었던 현상과 거의 180도 다른 언론의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그때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실 아님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사실과 괴리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언론하고 또 한판 붙나 보대요. 그랬다며 저기 미국 언론들이 어쨌든 편성하는 것은 우리 맘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지요. 그건 타당하다고 봐요. 언론이 국가 권력한테 장악되면 안 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언론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편집권을 갖는 거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여요. 이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정치라는 쪽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싶다라는 우리 공부를 위한 조건 관계를 미리 말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침이 보편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면 그 첫 걸음은 어디일까? 물론 우리가 5계를 지키는 삶, 도시하는 삶 이렇게 많은 실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 바로 부지런히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실과 괴리된 삶은 고를 만들고 사실과 부합한 삶은 고멸락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교의 근본을 분명히 알고 이 근본 가르침에서 개별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진짜 말씀하셨던 종교든 교육이든
여러 사회의 분야들이 다 올바르게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언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분야, 하나의 역할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왜곡된 의도를 실지 않고 오직 발생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 여러분 여실직약 말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그 위에 정말로 어떤 왜곡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이끌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가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정말로 언론이 각성해야 되는 한국 사회의 현 시점이 아닐까. 이게 불교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작용해서 안정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하면서 되게 좀 조심스럽고 불편해요. 해피스님 저거 그냥 공부만 하겠다고 얘기하더니 왜 시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흉볼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분명히 이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정말로 사실 그대로가 토대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사실과 부합한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고멸, 즉 행복이 결과될 것이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썼네.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공부 시작할까요? 그래야죠. 스님 그 경전에 보면은 제가 갑자기 지금 경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면인데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연극인이 희극인이 있었는데 이제 희극인들은 그 무대에서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뭐 이러니까는 자기네 연극인들 부류 사이에서는 우리는 관객들이 하늘에 태어난다. 또 반대로 또 그 부류가 있고 또 이제 전쟁터에 이제 영웅들이 그렇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적들을 묻히려고 해서 우리는 또 고로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하늘. 예. 그도 제가 전쟁에서 군인들이 전공을 세우고 태어나는 하늘 이런 예. 얘기가 근데 그분들이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대답을 세 번 동안 안 하다가 마지막에 대답을 하니까 지옥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이제 스님께서 언론을 말씀하시니까는 그 저도 이제 이 시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워낙 이제 나라가 시끄럽고 주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관심을 안 가지려도 막 주위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부류를 지급해서 저도 약간의 관심을 가져보니까는 언론이란 그 역할 자체가 사실은 그 스님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에 부합되고 정말 진리와 진실을 이렇게 알리려는 좋은 의도를 가져야 되는데 언론은 자체가 보면은 쉽게 말해서 뉴스만 보더라도 30분 뭐 1시간 간격으로 부정과 부패를 들추어내고 뭐 재난이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뭐 또 심지어 누구 뭐 연예인 뭐 가십거리 연예사 누구 뭐 또 뭐 혼외 등사 뭐 해가지고 이런 걸 들추어내므로써 사람들은 사실 그 뉴스에 넋이 나가 있다고 해야 될까. SNS도 보면 지금 요즘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 유익한 글들은 전혀 없고 SNS 제가 보면 느끼는 게 너무 아주 선명하게 나뉘어 있어요. 네, 지금 심해. 선명하게 나뉘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론의 역할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역할은 사람들을 넋을 나가게 해가지고 혼을 빼먹는 게 지금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뉴스를 접하는 모든 그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두려움만 키울 뿐이지 네. 언론의 역할은 방금 스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말하는요. 네. 그분들이 네. 어떤 의도, 정말로 이런 네. 그 사물행심으로 가득 찬 이런 의도라 그러면 네. 의도 없음에는 못 미칠지 몰라도 네. 그래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그런 의도니까 네.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부분. 네. 이제 언론도 속된 말로 이제 먹고 사는 우리 저번에 이제 한국 쪽의 사찰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현실이 요새 다 아는 얘기인데. 저를 뭐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뭐 49제를 통해서 그 수익을 거두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언론도 사실 광고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광고 자체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생필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소비 욕구라든지 욕심과 욕망,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런 제품을 파는 광고들이 대다수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방금 그 우리 한국의 사찰과 뭐가 다를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그 의도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 이제 네. 제가 그래 가끔씩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어른이 없어. 네. 정말로 참 한국 사람들이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분은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을 좀 닮아가고 싶은 이런 국민적, 국가적,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족적 네. 이런 어른이 우리 사회에 없다라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종교 지도자가 좀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래야 되는데 그 종교 결국은 그래 이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의도 어떤 의도로 사실은 뭐 불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참 그 역할을 감당할 만큼 그 어른이 한국 불교에서도 좀 찾기 어려운 현실이고 아픈 거죠. 아 이게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요번에 그 명절에 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국가 위기로 보더라고요. 지금. 위기죠. 이런 위기가 없었죠. 지금 정말 위험하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우편향 사회냐 좌편향 사회냐 이 측면도 있고 근데 그 이전에 더 큰 문제는 그야말로 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반쪽짜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분들이 많이 퍼져 있고 지금. 네. 너무 아파요. 그리고 사실 아니 중요한 거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렇게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그분들이 이단자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